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규칙과 관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뭐 특히 그렇고 도시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이 80%, 9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인류는 도시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빌리지에서 시티로 넘어가면서 중요해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고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선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을에 있을 때는 관계가 우선이었죠.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였죠. 이게 거꾸로란 말이죠. 그래서 빌리지와 시티는 윤리도 다르고 이 시스템 자체가 기초하고 있는 토대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심의 마을에도 질서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이 지배적인 이 도시에서도 인간 간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앨 수가 없다 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사회는 관계와 규칙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화된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여전히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사회에서의 하나의 정보 단위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불안증, 우울증, 그다음에 뭐 그 잠 못 자고 결국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그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온다. 또는 이렇다 할 관계조차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 사람은 줄을 좀 세우는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그런 식의 어떤 경쟁 사회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경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위해서 굉장히 근면성실 노력을 강조하는 이제 몸을 갈아 넣는 것을 당연시하고 되게 좋게 본 그런 사회 지금은 좀 바뀌고 있겠지만 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또 뭐 신도 아닌데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구, 가족, 뭐 사랑하는 사람들, 가치를 두는 공동체, 국가 이런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을 그거를 떼어다가 그거를 빼서 자기 이제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 또 그러면 그 결과는 항상 좋으냐? 뭐 그 보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원한 것인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불안과 우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결과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행복도 조사를 하면 결과가 늘 거의 뭐 낮게 나옵니다. 많이 낮게 나옵니다.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고 거의 불행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 연령대에서 한국인의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가장 오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불행한가? 한국 사람들.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본인이 불행하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기회가 많이 닫혀버린 것 같다. 이게 나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레이스에서 떨려나서 그 패배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관계를 헐어버렸기 때문에, 관계를 대신해서 경쟁력에 올인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 때에 그 관계가 이제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망을 파괴했다는 것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
또는 규칙이 압도적인 사회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함으로써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 마음속에 그 방법은 결국 마음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 게임과 게임의 규칙과 그 게임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떼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 룸에서, 그쪽 그라운드에서 좀 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 다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네트워킹은 사실 전통사회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고 가족, 그러니까 학연, 혈연, 지연이잖아요. 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주는 식의 네트워킹은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술 먹고 골프 치고 그러면서 그 인맥을 만들어가는, 그 다 사업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연과 인간에 대한 네트워킹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 그거는 목적 없는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목적 없는 만남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죠. 독서라든지 책을 뭐 여행이라든지 음악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달리기 크루 운동이 많은데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특별한 일과 관련된 또는 돈과 관련된 목적 없이 이제 만나지는 관계를 조금 내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도시니까, 익명성의 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좋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사실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어쨌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힘들 때 가서 의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좀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 대신 뭡니까? 고동력, 스스로 이 홀로 있음을 견디거나 심지어는 즐기는 고동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삶에서 이제 진짜 알맹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탐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탐구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 라고, 왜냐면 이 사회가 경쟁과 출세를 계속 성공을 너무나 그 압력을 높여놔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대부분 루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는 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사회적 안전망은 주로 이제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 교류 네트워크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 교류의 네트워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돈이라든지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만나지는 뭐 이런 수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평상시에 좀 가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적 교류는 이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을 끌어내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감하고 유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치유하고 리프레시 되는 이런 부분 정도의 목적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 돈과 결부되지 않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또는 꼭 다양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절망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우울도 느끼는데, 내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되살리는 가장 이제 빠른 길은 그 봉사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다른 사람의 미소 속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먼저 주면 주변을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줄 게 있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꼭 돈만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은 뭐 미소조차도, 친절조차도, 좋은 말, 덕담이라도, 그런 표정이라도 줄 수 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건 태도의 문제니까 주변을 내가 스스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동력,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이나 사업 목적이 아닌 진지한 의미에서 이제 좋아서 하는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줌으로써 내가 스스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행하시면 내 삶이 일의 녹초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인간관계의 망을 가지고 내가 밸런싱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누가 안 해주잖아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상대적인 것이, 겨울이 이제 추우니까 따뜻한 인정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게 돋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현대 도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규칙 중심의 압도적인 사회, 규칙 중심의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관계의 힘이 어쩌면 필요하고 돋보이고 더 절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치유와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 필요하다면 내가 스스로 그 중심점이 되자. 방법은 주는 거다. 주는 게 없는 사람, 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없다. 미소라도, 그 사람 위한 기도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규칙과 관계, 인간 사회에 필요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